생존자의 회고록 도리스 레싱. 우리는 모두 그 시절을 기억한다. 그 시절은 나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함께 겪었던 사건들의 기이함을 서로에게 계속 이야기하며 그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또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그쪽도 그랬나요? 그렇다면 정말 그랬나 보군요.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랬을 수밖에요.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닐 테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여행 중에 이상한 동물을 보았던 사람들처럼 각자가 보았던 것을 맞춰보거나 서로의 말에 반박한다. 그 커다란 파란 물고기 봤나요? 아니, 당신이 본 건 노란색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넜던 바다는 똑같은 것이었고 끝이 오기 전 불안과 긴장의 기나긴 시간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똑같았다. 우리가 살았던 도시의 좀 더 작은 단위인 그 도시의 길들, 고층 아파트들이 모여있던 단지들, 호텔에서 그랬듯이 도시, 국가, 대륙에서도. 문제의 그 사건들의 성격을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이 상당히 과장스러운 비유라는 데 동의한다. 괴이하게 생긴 물고기, 바다, 그런 것들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누구나가 삶의 한 시기를 돌이켜볼 때 사건들의 과정을 곱씹다 보면 당시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곤 한다는 걸 여기서 언급해도 좋을 것이다. 공휴일 다음 날 공원을 어지럽히고 있는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 서글픈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억을 비교한다. 사건들이 스스로는 허락하지 않은 어떤 것을 확인하려는 갈망 혹은 희망으로, 아니 그와는 거리가 멀다. 사건들이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라고 해야 옳다. 행복?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때때로 썼던, 보았던 단어. 하지만 나는 결코 이 말에 그에 합당한 형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의미일지도. 어떤 목적? 어쨌거나 정신이 이러한 상태일 때 돌이켜보게 되는 과거는 그 과거 안은 이질적인 것처럼 보였던 어떤 실체 속에 그 과거의 경험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실체 속에 푹 잠겨 있는 듯 보인다. 이런 것이 실제 기억의 내용일 수 있을까? 향수는 아니다. 나는 향수, 갈망, 회한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독처럼 아찔한 그 열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그다지 소중할 것 없었던 과거에 부여하려고 하는 중대성.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그걸 봤다고 하고 말하게 만드는 것의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환상적인 은유를 쓰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향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 바다에서 실제로 물고기를 보았다. 고래와 돌고래들이 자색과 녹색 물고기화 되어 나타나기로 결정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나는 내가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내 개인적 경험이 얼마나 공통된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 우리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유사성이다. 누구나 겪었음을 이제는 알고 있지만 한때는 꿋꿋이 보존된 정신의 독창성의 증거라고 각자 속으로 생각했던 것, 그것은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던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존중할 수 없는 것들, 뉴스 보도와 신문과 공지들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것이었고 결코 우리가 경멸한 적 없는 것들이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낙담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특히 어떤 일도 기대대로 되지 않는 시절에는 공식적이라는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그러나 우리 모두 어떤 시점에서 홍보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실정으로 비하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구해내는 출처가 공식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 일련의 말들이 사건들을 하나의 그림, 거의 이야기에 가까운 그림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이거라고 또 누가 말하는데 말이야. 그러나 점점 더 이 말들은 일상 대화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지는 혹은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내뱉어지는 말이 되었다. 그래 물론이지 라 생각할지 모른다. 바로 그거라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단지 누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고 그런 뜻으로 이해한 적도 없다일 뿐이지. 권위에 대한 태도, 그들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모순적인 것이 되어갔고 우리는 모두 우리가 독특하게 무정부적인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정은 어디서나 똑같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는 편이 나으리라.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위기, 대중의 만연한 불안을 징후라는 것만을 언급하도록 하자. 그들은 왜 그처럼 무능한 것일까? 란 말과 모든 게 정말 끔찍해 란 말 사이에는 심연이 있다. 모든 게 정말 끔찍해 란 말이 여기서도 그것이 시작하고 있어 란 말, 혹은 그것에 대해 더 들은 것은 없어? 란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인 것과 같은 사정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시절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보편화된 불안의 단계에 살고 있었다.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아니, 사정은 상당히 나빴다고 해야 옳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열악했고 붕괴하고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고 아니면 뉴스 보도에서 썼을 만한 표현으로는 비상사태가 임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어느 아파트 단지, 그와 비슷하게 생긴 여러 단지 중 하나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맨 아래층, 지면과 같은 높이였다. 공중의 마을,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서도 호기심이 강하거나 탐색하는 눈에 의해 창에서 창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 내어진 공중의 마을, 차들의 교통과 인간의 일들은 저 아래에서 일어나는 공중의 마을이 아니었다. 그래, 나는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들 중 하나. 창문으로 좀 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현관문을 열면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곳. 그것을 타고 차들의 소리, 화학약품의 냄새, 식물의 냄새, 길의 냄새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또 내려올 수 있는 곳. 거기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상상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지은 아파트. 벽에는 낙서가 휘갈겨져 있고 엘리베이터는 오줌 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으며 로비의 벽에는 배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아파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수직으로 낸 길이 아니고 개인의 돈으로 지은 집, 육중하고 값비싼 땅, 위에 드넓게 펼쳐진 집이었다. 벽은 두꺼웠다. 자기들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가족들을 위한 집이었으니까. 아파트 입구에는 카페트가 깔린 넓은 홀이 있었다. 꽃이 담긴 화분. 조화였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꽃들이 담긴 화분까지 있었다. 관리인도 있었다. 이 단지들은 견고함과 품위를 갖춘 아파트 건물의 모델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이 되었을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난 뒤 이 단지에 사는 가족들은 애초에 이 단지가 입주자로 겨냥했던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붕괴해 가는 빈곤층 거주 지역에서 빈집마다 무단 입주한 하나의 가족 혹은 여러 가족이 모여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긴 노동자 계급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여긴 모두 노동자들만 산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때 전문직 종사자와 사업가들 같은 부유층만이 거주했던 이 큰 건물들에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가족이나 반개의 직계까지 몇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아파트, 주택은 이제 거기 들어와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던 건물의 복도와 홀에서 길이나 시장에서 그럴 수 있듯이 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다. 복도를 내려가면 교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이 내 집과 똑같은 방들이 있는 집에 살았다. 내 집 바로 위에는 수많은 친척과 부양 가족이 딸린 인도인 일가가 살았다. 내가 이 두 가족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또 벽과 천장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무엇의 시작이 있기 전에는 부재했던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무엇의 시작이라.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 여기서 나는 난감함을 느낀다. 꼭 집어 말하거나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그들을 그것이라는 말도 요약되는 공적인 압박과 사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다급해지고 또 당시 내 삶 속에 그처럼 강력히 파고 들어오던 나 자신만의 은밀한 발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바로 그날 나는 벽 뒤에서 모종의 삶이 꾸려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그의 봄에 나는 이라고도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아니다. 그 다른 삶, 나로부터 그토록 가까운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내게는 숨겨진 채로 발견하고 있었던, 발전하고 있었던 그 삶은 느린 무엇이었고 우리가 깨닫다 라고 부르는 서서히 인식을 향해 열린다는 함의를 포함하는 이해의 범주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의식의 열림, 서서히 바뀌는 생각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알면서 또 그것을 잊을 수도 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그 벽 뒤에 있었던 다른 삶 혹은 존재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내 의식의 한 모퉁이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듣고 있었던, 내가 들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기 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날짜 혹은 시간을 댈 수 없다.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이 강박관념은 내가 그것이라 이름한 이게 경박한 것이라 여겨지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또 다른 공적인 우려보다 앞서 온 것이었다. 내 의식이 가장 희미하고 뭉툭할 때조차도 나는 의식하기 시작한 것, 내가 깨달음의 언저리에 가 있게 된 것이 실제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과는 그 성격에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머리 위에는 생기 넘치고 바쁘고 온기에 감싸인 인도인의 가정생활, 아마도 케냐에서 왔다는 이들 가족의 가정생활이 있었다. 그것은 또 화이트 박사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방으로부터 내가 듣게 된 것과도 달랐다. 그들 가족 부엌의 벽은 내 방의 벽이기도 했고 그게 두꺼운 벽이긴 했지만 그 벽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소식을 공유했다. 내 거실 벽 너머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혹은 나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거실벽 너머가 복도라는 데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듣고 있었던 것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복도가 통행이 잦은 복도라 해도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도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말을 하면서 혹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복도를 걷는다. 이 복도는 건물의 출구홀에서 시작해 내 아파트로 들어오는 문을 지나 화이트시의 현관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 건물의 1층 동쪽 아파트에 나 있는 복도였다. 이 복도를 따라 걸었던 사람은 교수와 그의 가족들과 방문객들, 그리고 나와 나의 방문객들, 다시 말해 동쪽 아파트의 두 가족과 그들의 방문객들이었다. 그러니 복도는 통행이 잦은 편이었다. 발소리와 목소리, 비록 그것이 벽의 견고함 때문에 멀리서 들리는 효과는 있지만 발소리와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때가 많았다. 나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교수가 지나가네? 오늘은 일찍 일어났나 보지? 아니면 제닛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 같군. 그러나 그 벽 뒤에 방이 하나, 어쩌면 하나 이상이, 심지어 몇 개의 방이 있는 집이 있고 그게 복도와 같은 공간을 공유, 아니 차라리 그 위에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내면에서 확고해졌고, 이제 나는 내가 아마도 이 도시를 떠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이때쯤엔 모두가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내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언급한 것의 한 예이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동시에 모든 사람의 정신 속으로 권위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 사실은 확성기를 통해서 혹은 공공연단 위에서,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선포되지 않았다.
온갖 종류의 선언과 공표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걸 누가 모르랴. 하지만 다른 정부의 경우와 달리 이런 선언의 내용들은 대중에게로 흡수되지 않았다.